안녕하세요. 점단의 취업지킴이 점취의 자소서 강의입니다. 오늘은 내 자소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재미있게 쓰기. 과연 도대체 내 자소서가 왜 재미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험이 아닌 사건을 써야 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이 경험하고 사건이 뭐가 다를까요? 보세요. 경험은 단순히 뭐뭐 했다, 했었다, 팩트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요 정도 생각은 다들 많이 쓰죠. 근데 사건은 어떤 것들을 쓰냐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고민했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뭘 파악했고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했습니다. 약간 더 디테일하게 사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어떤 인턴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턴을 할 때 어떤 과장님이랑 어떤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대안을 냈었고 어떻게 싸우다가 옆에 팀에서 막 협업을 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자소서 항목이에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 갖추기 위해서 어떤 도전과 경험을 통해 이를 준비했는지 기술해달라. 이런 자소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볼게요. 넘어졌고 일어섰습니다. 땡땡땡이라는 패션 쇼핑몰 운영하는 지인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한 뭐뭐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문장 쓰는 여러가지 방법 봤었죠? 당시 대학생들 타겟팅한 복싱 잠바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싱 잠바 실제 아니었는데 제가 복싱을 좋아해서 그냥 써봤어요. 잠바의 팔과 몸통 부분 깔끔하게 변경한 디자인은 고객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갔고 초벌 20벌 완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생겼습니다. 네, 자소서 쓸 때 문제가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제품 세탁 시 이염된다는 사항을 추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전량 회수 조치 시행했고 제품 교체 시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발빠르고 신속한 응대에 감동했다는 고객의 피드백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내가 느낀 점, 깨달은 점 나오겠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이해와 이제 패션업계 쓰는 느낌이 나오죠? 신속한 대응이 패션업계 종사자의 기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봤을 때 딱 괜찮지 않아요? 자소서?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쓰면 더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첨삭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같이 쓰는 거랍니다. 넘어졌고 일어섰습니다. 패션에 대한 관심으로 이거 안 나온 부분이죠. 명함 처리된 부분들. 패션 쇼핑몰 운영하는 지인을 도와서 동대문의 부자재 직접 구매하고 복싱 잠바 바느질 공장 찾아 헤매며 소재의 중요성에 대해 10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스와치 직접 대화, 세계 배합과 구성에 대해 토론하며 판매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생각과 내가 움직였던 액션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고 있죠. 팔 부분은 흰색 가죽 소재로, 몸통 부분은 어두운 멜팅과 울 소재를 이용해 제품 제작했습니다. 이런 팔 색깔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흰색 가죽 염색이 몸통 부분까지 이염된다는 사항. 아까 그냥 이염된다고만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줬죠. 고객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전량 회수했고 이염되지 않는 원단을 찾아 나의 디테일한 게 나왔죠. 행동이 소중히 쓴 손글씨를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고객한테 이걸 보냈겠죠. 그래서 앞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내가 했던 액션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누가 자소서가 가짜라고 생각하겠어요? 해당 복싱 잠바 50개 수량으로 대량 재구매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고객의 좋은 피드백 받았다, 감동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숫자까지 써주면서 경험이 아닌 사건을 썼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다는 게 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험이 아닌 사건 쓰는 방법. 보세요. 이 문장. 저는 지금 성실한 인재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재밌게. 소설이 재밌는 이유가 이런 문장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공부 못해도 숙제는 꼭 해가는 아이였습니다. 이 약간 나의 상황과 액션, 행동, 나를 묘사하는 것들을 계속 이미지화 시켜주는 거예요. 커피로 행인들에게 다가갔고 우산 판매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팩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행위를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커피로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거 컴마 좋다 그랬죠? 관심을 샀고 그 관심을 구매로 전환하기 위해 우산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액션들을 조금 더 정황의 이미지를 살려주고 있죠. 하나 더 볼게요. 저는 긍정적입니다. 요것도 많이 쓰죠. 긍정적입니다. 꼼꼼합니다. 세심합니다. 철저합니다.
근데 이것도 소설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수학 20점 맞아도 40점 맞은 친구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그래서 내 글이 정말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실수 겪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 보시고, 그래서 일본 소설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책들을 보면서 어떤 문장 내가 쓰고 싶은지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전단의 생각 나누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소크라테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스토리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변론이라는 책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철학과에서 실제 많이 보는 책입니다. 2500년 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일을 이제 푼 건데, 그때 이 책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소크라테스 친구였던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인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야, 내가 이런 신탁 받았는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때는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지혜롭다라고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갔냐면 정치인, 장인, 시인. 요 당시에는 요 장인하고 시인 되게 똑똑하다고 여겨졌나봐요, 정치인이랑.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묻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영역 외에 다른 것들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이 철학과 교수님이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이중무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무지하다라는 사실조차 무지하다. 근데 반면 소크라테스는 내가 무지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하다, 알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탁을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걸 일중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무지한 상태의 사람들을 꼬집고 막 이렇게 따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사형 선고까지 받은 거거든요. 실제 2500년 전 책인데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회사에서는 막 사업도 펼쳐나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중무지 상태에 있구나, 이중무지 상태가 아니라 일중무지로 와서 내가 뭔가 모를 수도 있구나, 놓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무지라는 게 이런 개념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조금 말을 할 때 조심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 자소서를 좀 더 재미있고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